가이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는 어렵네. 쉬운 투자. 어렵게 투자하고 있는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네. 뭐 오늘도 상승은 했는데 조금 아슬아슬했거든요. 오늘은 어제하고 성향이 완전 달라졌어. 시장이 드디어 변형 하나 했더니 도루묵이 됐죠. 도루묵이 되면서 오히려 전혀 다른 어제하고는 정반대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에서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꼴찌를 하다가 이제는 상승률 1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뭐 게임주 2차 던지가 오늘 세게 반등이 나왔고요. 네. 코스피는 0.3%, 코스닥이 0.9% 정도 상승해서 코스피도 3,000포인트를 이제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정말 조심하십시오. 사람들 떨어졌던 거 좀 회복되니까 마음이 근질근질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또 떨어지기 전에 뭔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실 건데,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예상을 멈추십시오. 그대의 예상과 시장은 정반대로 갈 겁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ETF 시장을 보면은 인버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의. 아휴, 네. 골치 아프다. 오늘도 이제 수급을 봐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3,000포인트, 1,000포인트 이제 회복하니까 또 다시 네.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 7천억 매도, 코스닥에서 3천억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좀 1,000억 이상 매수하더니 네. 800억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에서는 1,500억 매수를 이어갔고요. 기관이 오늘 코스피에서 8천억이나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1,500억 매수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참, 미국 시장 이렇게 오르는데 한국 시장 안 오르니까 기분은 상당히 썩 별로이긴 하네요. 아니, 이렇게 안 오를 줄 알았어. 미국만큼. 3%씩 안 오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게 뭡니까? 참. 네. 어제 미국 시장은 그 뭐 변이 우려 완화 때문에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뭐 그것도 있지만 그 사실 변이 우려가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는 그 통화 정책 정상화가 영향을 끼치는 게 좀 더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르면 안 됐죠. 어제. 많이 떨어진 걸 조금 회복한 거 아닐까? 아니, 조금 회복한 게 아니고 고점이에요. 애플 고점이고 그거 아니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오늘 장중에는 조금 다시 또 이 오미크론 우려가 좀 나올 만한 그런 소식이 좀 들렸는데요. 뭐 뭐라고 돼? 스텔스 오미크론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따가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고요. 의약품 섹터가 오늘 2.8% 상승해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이오 업종 상해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뭐 신풍제약,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데가 많이 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4% 상승했고요. 셀트리온도 2% 상승했습니다. 참 투자가 이래서 심리적으로는 어려워요. 예, 진짜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아주 환장하게 하는 거지. 근데 계속 말씀드린 시계열을 좀 길게 갖고 가시고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또 바람 부는 날과 비 오는 날과 맑은 날과 해 뜨는 날과 구름 있는 날이 있듯이 그냥 그런 거죠.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네. 당장에는 내 눈앞에 있는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바뀌는 숫자에 내 마음을 뺏기면 이 시장에서 진짜 재산을 뺏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작게 털리기 좋은 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이렇게 세게 먹으면 작은 이익을 빨리 취하고 싶어요. 근데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거는 거의 절대적으로 2승 8패를 하더라도 작게 먹는 게 아니라 먹을 때 크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계좌가 늘어요. 이건 절대적인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당하고 나면 짧은 수익에 자꾸 민감해져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말려드는 겁니다. 악마의 소나기에 말려드는 겁니다. 네, 오늘 의약품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의료 정밀이 그 다음으로 올랐고요. ST 바이오센서가 오늘 3%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들이 오늘 많이 올랐고요. 전기가스 업종이 1% 올랐는데요. 한국전력이 이제 개별 이슈 때문에 1.3% 오른 영향이었고요. 네 번째로는 화학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는 이제 LG화학이 오늘 모처럼 5.6%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제 자회사 상장이 본격화되고 있죠. 다른 이제 2차 던지 소재주들 또 많이 올랐고요. 음식류와 건설 섹터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조금 회복을 했었는데 다시 오늘은 조금 하락한 모양새고요. 디지털 콘텐츠 업종, 코스닥 업종에서는 이제 게임빌이 11%, 위메이드 9%, 컴투스 6%대, 카카오 게임즈 5%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알서포트, 요것도 이제 디지털 콘텐츠에 속해 있고요. 뭐 코로나 수혜주라고도 불리죠. 오늘 7%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단 한국전력은 내년부터 이제 발전 사업에 다시
좀 본격화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태양광과 자회사들이 했었는데 네, 태양광, 해상 풍력 사업을 이제 한국전력이 본격화하겠다 했거든요. 이거는 손해 보는 사업인데 다 네, 손해 보는 사업이야. 자회사가 안 하지 손해 보는 사업이니까. 근데 이게 뭐 당장은 손해일 수 있는데 미래로 봤을 때는 좀 미래 먹거리라고도 인식이 되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당장이 아니고 꽤 오랜 기간 적자일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장에서 그걸 좋게 평가한 네, 거죠. 그래서 그런지 뭐 자회사들은 우리 영역인데 왜 침범하냐 이런 불만도 좀 있다고는 하는데요. 2026년에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지금의 10배 수준인 1.1기가와트 규모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고요. 올해는 이제 133메가와트인데 23년도에는 370메가와트, 24년엔 600메가와트, 25년엔 800메가와트로 점점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보통 이제 전력을 이제 사서 이제 파는 이런 사업만 했었는데 이제 기존 발전자 회사들의 영역까지 이제 발전 사업을 뛰어드는 거고요. 향후 5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 95%는 태양광 발전으로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네. 내년부터는 이제 학교나 국공유 용지에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오늘 1.3% 정도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이건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네. 모든 뭐 건물에 뭐 다 태양광 발전 달고 앞으로 건물 지으면 유리창을 전부 태양광 발전기로 다 달고 그런 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을 코스피보다 더 많이 이끌었던 대표 섹터인 2차 전지에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모가 상단 70조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CATL이랑 삼성 SDI의 EV EBITDA 평균인 51배를 적용을 해서 적정 시가총액 112조 원을 산출을 했고 여기에 할인율 37에서 46%를 적용해서 공모가를 이제 정한 것 같은데요. 최근 5년 동안 평균 코스피 공모 할인율이 23에서 33%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다 그렇고 그냥 계산하는 거죠.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네, 공모전 LG화학 지분이 이 LG에너지 솔루션 100%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장 후에 유통 물량은 좀 적은 편입니다. 14.5% 정도밖에 안 되고요. 모집 금액은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는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3,400만 주 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요타도 이제 새로운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고체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개발에 힘써왔는데 요걸 포기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리튬이온 전지 공장을 짓기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포기한대요? 그냥 뭐 접어두는 게 아니고? 잠시 접어두는 거겠죠? 네. 네. 포기까지는 안 할 겁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이제 장기간이 걸리겠다라고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저게 계속 말씀드리면 전고체 나온다고 해도 양산 수율이 안 맞고 가격이 안 맞으면 못 쓰는 거예요. 네. 완성차 업체 중에 이제 유일하게 여기만 이제 글로벌 시장용 전기차를 내놓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전기차 전략을 완전히 좀 크게 큰 틀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야, 도요타마저 들어오네. 네. 본격적으로 경쟁이 격화되는 거나요? 네, 한 1.5조 들여서 미국의 첫 배터리 공장을 건설을 하고요. 2025년부터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야, 생산 25년이니까. 그러니까 25년까지는 26년까지 거의 27년까지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지금. 네, 다만 이제 배터리 내재화를 추진한다고 하고 배터리 시스템 개발과 제작에는 파나소닉하고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테슬라도 이제 전일 크게 반등하면서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강했습니다. 삼성 SDI도 2.7%, SK 이노베이션 2.2%, LNF와 에코프로빔이 6%대 상승했고요. 대주전자대로도 6%, 첨보가 4%대 상승했습니다. 네, 게임주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회사들 반등을 좀 했는데 개별 호재들도 좀 많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위메이드도 이제 기존 위믹스 플랫폼에 여러 게임사 한 내년 말까지 100개 붙이겠다라고 했는데 다크에 대한 개발사인 소프트온 엔터테인먼트 또 추가로 합류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컴투스도 원격 의료 플랫폼인 닥터나우 여기하고 협력을 해서 이 컴투스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이 내에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은행도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점점 이 메타버스 내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에서는 이제 게임빌 리포트를 냈는데요. 지분 가치 대비 저평가다라는 분석을 했거든요. 컴투스 가치가 5,100억, 코인원 가치가 3,300억을 감안했을 때 신사업 기대감이 아직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리포트 효과도 나오면서 오늘 위메이드 9%, 컴투스 11%, 게임빌 6%대, 카카오 게임즈 5%, 파러비스 4%, NC소프트 2%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이 게임주 비중이 워낙 높은가 봐요. 코스피보다 월등히 오른 걸 봐서 바로 이 주식들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네, 코스닥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10개 예전에는 거의 다 바이오였는데 이제는 바이오, 게임주, 2차 전지가 좀 고르게 분포가 돼 있죠. 네, 근데 이들이
거의 다 막 싸잡아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가 같이 팩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냥 당연히 지수가 많이 오르지. 네. 네, 그리고 이 오늘 그 바이오 섹터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을 넘었습니다. 참 요즘에 그 확진자 늘어나는 그 글로벌 추이를 보면은 한국만 좀 유독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요건 참 이유를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5,000명대에서 4,000명대로 조금 주저앉더니 갑자기 7,00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저도 속보가 계속 뜨더라고요. 오후 들어서 뭐 벌써 4,000명 확진됐다 이러고 하는데 뭐 요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PCR 검사에 안 잡히는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됐다 이런 소식도 작용을 했습니다. WHO에서는 기존에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뭐 감기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런 보고들이 나오면서 어제 미국 시장은 좀 상승을 했었는데 영국 가디언지에서 세계에서 코로나 진단에 사용하는 PCR 검사에서 다른 변이와 구분되지 않는 스텔스 버전 오미크론을 확인했다라는 보도를 냈거든요. 이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면 PCR 검사에서는 코로나 감염자라고 나오는데 오미크론 변이 여부는 또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은 유전적으로 매우 다르다고 하고 감염 형태도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굉장히 많이 빨리 퍼지게 된다면 새로운 우려 변이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언급도 나오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요거는 이미 작년도에 우한 바이러스 퍼질 때 2020년 초기부터 이미 우리 곁에 있었다. 다만 우리가 발견만 못했을 뿐이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역시나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상황이 가장 금융시장에서는 좀 네. 싫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리오프닝 주들도 아침엔 조금 오르더니 소폭 오후 들어서 다 꺾였습니다. 네, 호텔신라, 신세계,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부산,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GKL, 파라다이스 다 1%대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참 안타깝네. 계속. 네, 길을 못 피네. 그렇죠. 네. 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아직 너무 이 불확실한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시계를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짜리로는 못 견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하기는 안 되는 것 같아. 하루짜리는. 네. 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는 조금 아쉬웠어요. 장중에는 1% 넘게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뭐 2%까지도 상승을 했었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0.프로로 마감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이제 마이너스 1.2%로 하락 반전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조직 개편 소식이 어제 들렸습니다. 4개의 사업부로 보통 이제 구별을 했었는데 이제 세트 사업부와 부품 사업부 이렇게 나눠온다고 하고 세트 사업에는 CE라고 하는 소비자 가전 그리고 IM이라고 불리는 모바일 부분을 합쳐서 이제 세트 사업부로 묶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대표이사 3명도 전면 교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들은 좋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증권에서는 이제 신임 임원들 모두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부를 통합해서 일괄 처리가 가능해지고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메타버스 등 이제 시장 개화를 앞둔 상황에서 세트 기기 간 연결성이 중요한 시점이라서 이런 주요 사업부들을 통합한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금투에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세트와 부품으로 나눠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네. 골드만삭스에서는 스마트폰, TV, 가전 등 주력 하드웨어의 연계를 통해서 삼성의 자체 생태계를 강화할 것이다. 스마트폰과 TV를 결합했을 때는 이제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이 방금 거론드린 이 증권사들 모두 목표가는 10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일 오실 노근창 센터장도 목표가 10만 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파운드리 소식에서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엔비디아 이제 작년에 이제 신규 수주를 확보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거론을 드렸었는데 네. 다시 TSMC에 뺏겼다고 합니다. 네, 엔비디아가 내년 출시할 GPU는 이제 지포스 RTX 40 시리즈인데요. 요거를 이제 TSMC에 맡기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 작년도에 생산했던 RTX 30 요거는 삼성의 팔라노 공정에서 생산을 했는데 수율이 굉장히 낮아서 엔비디아의 소비자용 이 GPU 판매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TSMC한테 뺏겼다고 하고요. 미국 매체에서는 내년부터 TSMC의 오나노 공정에서 생산될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해당 매출은 1조 원이 넘고 파운드리 점유율이 이걸로 인해서 TSMC가 한 3%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율 문제도 있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용은 이미 TSMC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용 GPU도 잠깐 삼성에 맡겼는데 도로 백해서 요거 같이 TSMC한테 맡기면 훨씬 더 이제 물량 몰아줌으로써 공급도 안정적으로 약속받을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나온 보도에서는 요거 대신에 삼성이 퀄컴의 AP 칩 수주 그 스냅드래곤 8 전량을 수주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또 오늘 대만 매체에서는 요것도 일부는 TSMC한테
갈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근데 좋지 이게 않을 것 같.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직 실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TSMC는 저 대표가 아예 어디더라 처음에 어떻게 되더라 미국에서부터 뭔가 시작해가지고 회사를 그냥 자기가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되겠구나 해가지고 먼저 차린 그 파운드의 효시잖아요. 효시. 그렇죠. 그래서 그 긴 시간을 파운드를 했으니까 기술 가장 뛰어나죠.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는 신생 업체인데 왜 우리가 삼성전자를 좋게 보냐면 장비빨이 있다는 거지. 장비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카메라 옛날에 찍어 보셨습니까? 네. 뭐 마크원 같은 거는 대충 초보자가 찍어도 자동 놓고 찍어도 잘 나와요. 저기 작품 사진처럼 구도만 잘 짜면. 근데 찍다 보면 늘겠죠 실력이. 네. 기계가 좋은데 찍다 보면 실력이 또 같이 늡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삼성전자가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실전 경험이 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소위 말하는 그 밸류체인 이것도 형성이 덜 돼 있고 디자인 하우스 뭐 그다음 IP 하우스 이런 것들이 다 덜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면 할수록 체계가 잡혀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어떤 회사들도 가지고 있지 않은 좋은 장비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행을 많이 해보면 할수록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긴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시간은 삼성 파운드리의 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장은 좀 수율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대만의 디지타임즈 보도도 그렇고, 이 퀄컴이랑 이제 이 엔비디아 둘 다 이 수율 문제 때문에 TSMC한테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네.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인텔이 이거 2017년에 굉장히 핫한 주식이었죠. 모비라이라고 기억하시나요? 네, 네, 인텔이 그때 인수를 했었는데 그때 인수했던 게 153억 달러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졌거든요. 500억 달러 정도 기업 가치가 예상이 됩니다. 네. 한 3배 이상 상승을 하는 거고요. 네. 모비라이는 에이다스 세계 1위로 이제 차량 내부 카메라로 속도 제한이나 충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요. 뭐 요 IPO 소식에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모비라이의 설계 자산을 공급한다라고 알려진 칩셋 미디어가 오늘 고가로는 27%까지 넘었다가 네. 마감은 7%대로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네. 여하튼 뭐 이런 그 파운드리는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쁘다고 계속 나빠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